제가 아까 제조, 비제조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사는 전체적인 구조가 이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습니다. 글씨가 좀 작게 보일 것 같아요. 지금 아래 보이는 부분은 모두 근생 부분이에요. 그리고 중간에 좀 파란색으로 많이 보이잖아요. 대부분은 제조가 가장 큰 포지션을 차지합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아파트형 공장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아파트형 공장 자체가 일반 제조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비제조도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지만 비제조로 들어가도 그것은 아파트형 공장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지원시설이에요. 자, 다시 설명드리면 아파트형 공장, 지사는 아파트형 공장 용도와 지원 용도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원 용도는 그 지원에 근생도 지원이고, 그리고 오피스도 지원입니다. 그리고 그 외의 시설로 창고하고 기숙사가 있거든요. 그럼 창고는 공장일까요? 기숙사는 무엇일까요? 자, 창고의 부분의 해석은 조금 다른데요. 기숙사는 지원입니다. 그리고 창고도 그전에는 공장을 받은 사람들의 지원으로 치부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창고는 그냥 일반인도 살 수 있는 지원시설이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창고에 가로 열고 공장이라고 써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경우는 건축물 대장을 떼었을 때 창고가 공장이라고 써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경우는 공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장에서 설명드리면 보세요. 공장, 창고, 오피스, 상가, 기숙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사는 공장과 지원으로 나누는데 창고는 반드시 건축물 대장을 열어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오피스, 상가, 기숙사 이거는 지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물 대장을 떼어보면요. 지금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되어 있어야 돼요. 이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게 다 공장이냐? 네, 공장인데요. 제조가 아닌 경우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사진에서 보시듯이 사진 보시면 뭐 물건을 쌓아놓거나 이랬잖아요. 약간 공장처럼 보이나요? 네,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자, 다음 장 사진을 보면 이거는 공장인데 사무실로 쓰는 케이스거든요. 보시면 이 공장에 지금 조그만 네모 있는데 이 부분은 전기 또는 인터넷 같은 거 쓰는 이 함인데요. 이런 경우에 공장으로도 쓸 수 있고 그냥 사무실로도 씁니다. 다음 장 사진 보시면 완전 사무실로 쓰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 사진 보시면 누가 이것을 공장이라고 하겠어요? 분명히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용도가 되어 있고 어떤 건축물 대장은 그냥 공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공장이라고 되어 있어도 이렇게 사무실로 쓰고 있다는 말이죠. 신기하죠? 다음 장 보시면 이것은 지금 그 아파트형 공장의 외부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파샤드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밖에서 보면 이게 공장 같으세요? 사무실 같으세요? 밖에서 보면 지원시설도 사무실로 쓰는 데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공장으로도 밖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철문을 이렇게 딱 열면 그 안에 지금 유리문이 보이죠? 그 강화도화가 보이는데 그 강화도에는 회사 상호 같은 걸 붙여놓기도 해요. 그리고 이렇게 겉에 부분을 뭐 제조로 쓰는 회사들은 이렇게 이미지를 아름답게 꾸미기도 하지만 안 꾸미고 쓰는 회사도 있어요. 근데 최근에 서울의 지식산업센터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조그만 건물에 있던 그 회사에서 와서 보면 이게 정말 회사 같은 거예요. 그냥 공장 같지 않고 일반 작은 그냥 그런 옹색하지 않다는 그런 느낌을 받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시는 분들마다 이렇게 점점 더 예쁘고 점점 잘 다 가꾸어서 자기 사옥으로 쓰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다음 사진에서 보면은요. 보세요. 여기는 건축물 대장상 업무시설, 가로 열고 사무소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어떤 건물에선 지원시설이라고 되어 있고요.
어떤 건물에서는 오피스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전부 다 그냥 지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원으로 보시면 되고, 자, 다음 사진 볼게요. 이게 어떤 건물의 지원 시설 모습인데요. 겉에서 보면은 어떠세요? 지금 일반 사무실 같은가요? 예, 이 정도 요즘에 인테리어를 해놓고 사무실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해놓고 공장으로 쓰기도 해요. 겉에만 보고는 도저히 알 수가 없죠. 이런 형태로 놓고 지금 지사는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사진 보시면 창고가 보일 거예요. 창고가 완전히 드라이브인 시스템이에요. 우리가 이 창고를 어떤 경우에 많이 사용하냐면 회사들이 그 자기 회사에 뭐 잘 쓰지 않는 비품 있잖아요. 야유회를 간다든가 아니면 체육대회를 한다든가 아니면 다음 분기에 뭐 팔아야 될 물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관하는 용도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받고 더불어서 창고를 분양받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창고는 앞에 이렇게 주차 공간이 있으면 굉장히 편리하겠죠? 그래서 이 창고만 분양받아서 또 이렇게 임대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창고는 또 지하에 있다 보니까 가격이 조금 저렴하잖아요. 회사 입장에서는 높은 곳을 비싸게 분양받아서 쓰기보다는 위의 공간은 적게 사용하고 나머지 창고에다가 또 많은 부분을 또 쓸 수 있기, 더 저렴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공장 플러스 상가를 분양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요. 지금 이 부분은 주차장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다른 일반 건물에 가서 이렇게 큰 주차장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일반 건물에 가면 이렇게 큰 주차장을 보시기 어려울 거예요. 제가 강남에서 일하는 회사들 보면 회사는 너무너무 깨끗하게 잘 되어 있는데 주차장은 너무 열악해서 주차 뭐 딱지 떼는 경우도 있고 고객들이 방문하기가 어려운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지사는 이런 것들을 최대한 알기 때문에 기업이 뭐가 필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주차장을 극대화합니다. 그래서 어떤 건물 가면 주차가 뭐 한 회사당 0.5대를 주기도 하고 비싼 주차비를 내도 주차를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사는 지을 때서부터 주차를 거의 150%, 200%로 주차를 넣습니다. 주차가 열악하면 회사들을 모으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주차장을 지하 4층까지 파는 경우가 일반적이고요. 무조건 주차는 편리하게 합니다. 근데 지금 성수동 같은 경우는 땅값이 원래 비싸기 때문에 건물을 조그맣게밖에 지을 수가 없고 또 큰 땅을 또 구할 수도 없기 때문에 시행사에서는 크게 짓고 싶어도 크게 질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물론 가산동도 요즘에 땅값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어서 또 작은 건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약간 주차가 불편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지식산업센터는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일반 건물보다는 훨씬 더 주차가 편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지사는 다음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편의시설이 있습니다. 지사는 구내식당 같은 게 기본적으로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시행사들이 상가를 분양하기 위해서 구내식당이 있으면 상가들이 잘 안 되니까 구내식당을 안 넣는 경우가 좀 있긴 있지만 실질적으로 구내식당은 지원시설이잖아요. 지원이라는 게 뭡니까? 입주한 업체들을 업무를 잘할 수 있도록,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공장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회사를 번영케 할 수 있도록 그 지원하는 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내식당이 거의 필수인데요. 구내식당이 그러니까 지산에는 구내식당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있고요. 없는 건물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 편의시설이 또 이런 피트니스 센터라든지 은행, 골프장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문구점도 있고요. 우리가 일반 건물에서 당연히 피트니스 센터가 있을 수 있고 뭐 은행도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지산 내 거의 기업들이 또 그 직원들이 편히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길이 막히기 때문에 새벽까지 출근해서 이렇게 운동하고 이렇게 업무를 보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뭐 문구는 요즘에 인터넷으로 많이 주문하지만 어쨌든 편의시설을 갖춰야 되는 게 지산에서는 거의 의무사항처럼 필수사항처럼 이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도 보시면 편의점이 있잖아요. 그리고 커피 전문점 이런 것들이 필수 시설입니다. 지금 또 제가 다음 장에서 보면 그
주차장의 저희 모습을 지금 띄워놨는데요. 주차장이 정말 운동장 같지 않습니까? 예, 주차장은 정말 경쟁 상품이 없습니다. 주차가 건물별로는 다 다르긴 하지만 주차비가 한 8만 원 정도 돼요. 무료 주차도 주고요. 그 무료 주차 주는 평수가 실제 평수로 대부분이 25평에서 30평 정도 사용하면 무료 주차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비도 별도로 더 추가 주차할 때 8만 원이다, 10만 원이다 이런 식으로 주차비를 받지만 추가 주차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객들한테 직접 사고로 매수를 하든 아니면 임차를 하든 고객들한테 편리한 것만큼은 사실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 외에 기숙사들이 있습니다. 그 건물 내에 기숙사가 있는 거죠. 사실 같은 건물에 직원이 근무한다는 게 불편할 수도 있고 또 편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기숙사를 어떤 회사 입장에서는 접견실 같은 걸로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는 또는 외국 근로자를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지방에 있는 직원들이 오기도 하잖아요. 또 조금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지만 같은 건물에 쓴다고 이렇게 회사에서는 분양을 받아놓게 되면 직원들한테는 훨씬 더 편리함을 주기 때문에 또 아니면 요즘에 또 직원들이 가서 이렇게 휴식하고 오는 그런 걸로도 쓰기 때문에 또 기숙사가 있는 것도 큰 장점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지식산업센터는 제가 보기에도 이렇게 계속 저희 건물처럼 이렇게 자랑하듯이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지산 자체는 제조업 그리고 제조가 아닌 업종에게 굉장히 각광을 받는다. 근데 거기에는 약간 어떤 것이 있냐면 제가 마지막에 장점 때 말씀드리려고도 했었지만 약간 정보 공유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좌우합니다. 이 지산에 입주한 업체들끼리의 정보 공유가 없는 건물도 있는데 사실 좀 오래 그 건물에서 있다 보면 회사들끼리 정보 공유를 많이 하게 되고요. 사실 그런 커뮤니티도 많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업종이 뭐가 있는지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지금 그 표로 만들어 놓은 제조업을 보시면 거기에 음식료, 섬유의보, 목재, 종이 출판, 석유화학, 비금속 소재, 철강, 기계, 전기전자, 운송장비, 기타 가구 제조업. 자, 웬만한 제조업이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제조업이 이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무조건 소음 없어야 되고요. 냄새 안 나야 되고요. 먼지는 안 나야 됩니다. 왜? 주변에 피해를 주는 데는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걸 피한다고 하면 제조업이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외 제조업 중에서도 첨단 업종이 또 있잖아요. 자동차 엔진 제조업, 승용차 기타 관련된 여기 그 회사들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 배 만드는 회사들도 들어올 수 있어요. 또 엔진용 부품 제조업, 자동차 자체의 부품 제조업, 기타 관련 여기 항공기 나오잖아요. 항공기 엔진 제조업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식산업으로 무엇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보면은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드리지 않지만 연구개발업 들어가고요.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업, 그 다음에 과학기술 서비스업, 그렇죠? 광고업과 전문 디자인업, 영화 및 비디오, 음악 및 오디오 제작업, 그리고 인쇄 출판업. 인쇄 출판업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여기서 교과서 만드는 회사들 들어와 있고요. 신문 관련 회사들 들어가 있고요. 근데 인쇄업들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보통신산업으로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이게 정말 가장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예, 거기에는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제작업. 자, 게임 제작업, 여러 종류가 들어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은 우리가 한정 지을 수가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시스템업. 여기도 컴퓨터와 관련된 업종이 수백 가지잖아요. 수천 가지인가요? 네. 그다음에 자료 처리업으로 자료 처리업, 호스팅 및 관련 서비업 이런 거 들어와 있고요.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예,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업종들 들어와 있습니다. 유선 전화 및 기타 유선 통신업. 그러니까 유선 전화 및 기타 유선 통신업이 들어와 있는 거고요. 또 무선 전화 업체, 통신 재판매업, 그리고 그 외 기타 정신 통신업 등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외에 기타 전문 서비스 업종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법무 관련 서비스업, 회계 관련 서비스업, 뭐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 서비스업, 뭐 등등 경영 컨설팅업. 그러니까 업종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 동네 왔을 때만 해도 이렇게 다양하지 않았었거든요. 제가 뭐 업종을 하나하나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웬만한 건 다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중에서 못 들어오는 거? 지금 텔레마케팅 서비스도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못 들어오는 거는 통신 판매업,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통신 재판매업 그거는 들어올 수 있는데요. 그냥 통신 판매업 안 되고요. 대부업 안 되고요. 다단계 이런 건 안 됩니다. 그 외에 웬만한 뭐 전시 광고업, 광고 대행업 이런 부분 다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다른 강의에서 또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이런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입주가 불가능한 건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전부 다 공장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공장에 들어가는 건데 그중에 공장에 못 들어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공장에 못 들어가는 거는 제조업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소음, 그리고 분진, 폐수 등 환경 유해 물질 배출되는 거 무조건 못 들어가요. 그리고 건축업 못 들어가는데 건축업에 관련된 다른 부분 좀 들어갈 수 있는 게 조금 있어요. 그 유통업, 도수매 무역의 유통 못 들어가요. 근데 그 유통업 중에서 OEM 제작 뭐 이런 부분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소매업 못 들어가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매업 못 들어가고요. 판매업 그런 거 의료기기 판매업 특히 못 들어갑니다. 의료기기 판매업은요. 예전에는 근생에만 가능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지원시설에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근생은 지원의 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원의 업무시설, 그러니까 위층의 업무시설로 분류되는 곳에도 의료기 판매업이 지금은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허가 및 자격 관련 서비스업, 세무사, 회계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이렇게 자격증 걸고 해야 되는 부분 이거는 안 돼요. 아까 그 앞 페이지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뭐 회계 관련 서비스, 법무 관련 서비스 그거하고 약간 다른 종류예요. 자격증을 내세워서 그냥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세무사 이런 것들은 공장에는 못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데는 지원 사무실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는 공장에 못 들어가는 종류고요. 지원 사무실에 들어갈 수 있는 건 그럼 뭐가 있을까요? 제가 공장에 못 들어가는 것은 대부분 지원 사무실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판매업 시설이 보통 지원 사무실에 들어갈 수 있어요. 금융, 보험, 교육, 의료, 무역 이게 판매업을 하기 위한 시설들이 들어가는 거고요. 복지시설, 어린이집, 기숙사, 종업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그런 시설은 복지시설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근린생활시설에 있잖아요. 우리가 편의점, 구내식당, 음식점, 그리고 휴게 음식점, 법무, 세무, 노무 이런 것들은 다 근린생활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건물 좀 크게 진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요새 복합시설로 많이 짓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극장, 영화관, 음악당, 회의장, 뭐 전시장 이런 것들이 문화 및 집회시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운동시설로 들어가잖아요. 아까 제가 스크린 골프도 말씀드렸는데요. 당구장이나 뭐 이런 것들 들어가죠. 탁구장, 뭐 체육 도장도 들어갈 수가 있고요. 뭐 체력 단련장, 뭐 실내 낚시터, 골프 연습장 뭐 이런 것들도 전부 운동시설에 속하는데 이런 것들이 지식산업센터, 그러니까 지산에 들어갈 수 있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조금 제주에 들어가는 상황 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페이지에서 보면 여러분들한테 지식산업센터 절에서 들어가는구나, 공장에 절에서 들어가는구나 이런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한 페이지 또 설명드릴게요. 지금 이거는 어떤 건물의 광고 자료인데요. 전 호실에 하중이 1.2톤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제조업이 들어오는데 요즘 짓는 것들은 제조업이 그러니까 큰 무게가 있는 그런 것들을 못 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리자면 일반적인 제조업은 되긴 되는데 무거운 기계가 들어가는 것은 어려운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짓는 건물 중에서도 어떤 건물은 이렇게 하중이 큰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짓는 것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고요. 지금 그 오른쪽 사진을 보면 층고가 6m잖아요. 층고가 이렇게 높은 데는 약간 복층을 만드는 구조로도 쓰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선호해요. 그래서 어떤 건물 같은 경우는 이 건물을 층고가 높은 것을 몇 개 층을 만드는 거예요. 전체를 다 층고가 높게 하긴 좀 어렵고, 한 건물에 뭐 한두 개는 이렇게 층고가 높은 걸 만들어서 이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분양을 하면 이런 것들은 분양이 굉장히 잘 돼요. 그러니까 건물 분양할 때 또 이렇게 층고가 높은 거다, 뭐 이런 것만 찾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사에서 이런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니즈에 맞춰서 층고 높은 것을 이렇게 분양합니다. 나중에 보면 매매될 때 층고 높은 거 찾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임대료 찾든 매매료 찾든. 자, 그리고 다음 장에서 한 번 더 설명드리면요. 이런 게 드라이브인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회사들이 지금 지하가 아니라도 지상까지 차가 위로 올라가서 그 공장 앞에다 주차를 하고, 또는 그 공장 안으로 들어가게 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일반 건물에서는 볼 수도 없는 거잖아요. 상상조차도 못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산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옆에 사진 보면 화물을 내리는 그 하역 데크거든요. 우리가 지산에 들어와서 이렇게 큰 화물을 내려서 화물 하적하고 또 선적하고 이런 거 쉽게 만드는 게 지산입니다. 자, 제가 지산을 아까처럼 또 제 건물처럼 이렇게 자랑하듯이 하고 있는데요. 다음 장에서 보세요. 층고가 높아서 그 차가 그 공장 안에까지 들어갑니다. 그렇죠? 내부까지 들어갑니다. 이런 것을 선호하고요. 이런 것들은 요새 최근에 이런 걸 봤어요. 저희 대성 디플리스가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데 다른 건물도 많이 오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특별한 말하자면 드라이브인 시스템이 된다거나 층고가 높은 곳은 우리 사무실 가격 오르는 것보다 훨씬 더 먼저 오르거나 더 많이 오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건물 선택할 때 굉장히 선호하는 거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서 보시면 제가 지식산업센터는 이렇게 화물 엘리베이터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시 여긴다. 우리가 어떤 건물에 가면요. 사실 전체적으로 화물 안 넣은 건물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저희 대성 같은 경우는 6층 아니 12층까지만 화물이 되는데 그 화물 엘리베이터 때문에 화물 엘리베이터가 좀 크게 차지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좀 불편하다 느껴서 화물 엘리베이터를 약간 잘라서 인승 겸용 사이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엄청 큰 화물 엘리베이터가 아닌 그냥 인승 겸용 화물 엘리베이터를 2개로 나누어서 이렇게 운영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화물 엘리베이터가 꼭 필요한 회사들은 화물 엘리베이터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화물 엘리베이터가 몇 톤인지, 또 높이가 얼마나인지 이런 부분을 좀 확인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음 사진에서 보시면 아까 처음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런 파샤드, 외부 파샤드, 제가 좀 그 사진이고요. 자, 다음 사진에 보면 공원이 있는, 녹지 공간이 있는 사무실이 있는 도면을 제가 올려놨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회사들은 이렇게 녹지 공간이 있는 사무실을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회사도 있어요. 약간 장단점이 있는데요. 녹지가 있으면 가격이 좀 더 높게 형성되고 더 높은 가격으로 또 분양되고 뭐 매매가 되고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흡연이 살짝 문제가 돼서 만일에 흡연실이 조금 멀리 떨어져서 있을 수 있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사무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 한 번 더 설명드려 볼게요. 이 그림은 어떻습니까? 자, 이것도 제가 분양해준 케이스인데요. 이 도면을 보시면 한 개 호실이에요. 한 개 호실을 지금 이렇게 소사무실처럼 나눠서 임대를 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예전에는 그냥 공간만 있으면 5평만 있으면 돼요. 10평만 있으면 돼요. 이렇게 그냥 작은 사무실만 있으면 됐다고 만족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회의실이 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조금 쾌적한 공간을 또 필요하죠. 그래서 입구서부터 이렇게 환하게 만듭니다. 소사무실인데 작은 공간을 쓰더라도 입구서부터 화사하게 만들어서 초라하지 않게, 또 외부 고객들이 왔다 갔다 할 때 좀 초라하지 않고, 그리고 오히려 회의실 같은 걸 공용으로 사용하면서도 좀 편리하게 쓸 수 있게끔 이렇게 분양하거나 아니면 분양을 받아서 이렇게 임대 놓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샘플적인 사진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을 보시면요. 이런 사진 어떠세요?
지금은 상가가 상당히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로 또 해서 음식점으로 약간 냄새나고 시끄럽고 번잡하고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엘리베이터 안 타도 되고 편리한 근생을 좀 저렴하게 분양받아서 사무실 형태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사는 정말 무궁무진하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서 보시면 이건 섹션 오피스 같은 케이스예요. 섹션 오피스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공장은 보통 한 칸을 맨 처음에는 40평 정도로 분양을 했었고요. 전용 면적으로. 그 다음에는 30평대, 그 다음에 20평대, 최근에는 10평대까지 분양을 하는데요. 그 한 칸 한 칸을 예전에 지었던 그렇게 벽돌로 쌓는 그렇게 칸막이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섹션 오피스는 약간 간이 형태예요. 그래서 가운데를 터서 두 칸을 트면 10평짜리가 두 칸 트면 20평이 되잖아요. 세 칸을 트면 30평이 되겠죠. 이런 형태로 분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섹션 오피스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넓이도 좀 자유롭게 넓혔을 수가 있고 아니면 나눠서 쓰기도 편리하고 이런 구조로 만드는 게 섹션 오피스인데요. 어쨌든 이런 형태의 지산도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도 섹션 오피스 같은 사진이고요. 한쪽 구석에 공원이 있는데 이런 형태로 분양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지사는 이렇게 제조가 들어가기 쉽게 제조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층고도 높게 하고 하중도 굉장히 큰 그런 공장도 있지만 지금 섹션 오피스처럼 이렇게 쉽게 작은 사이즈로도 그냥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도 만들어내잖아요. 이렇게 지식산업센터는 다양하게 여러분들 근처, 집 근처 또 주변으로 지금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제가 왜 구로동, 가산동 이런 데는 산업단지라는데 산업단지는 뭐지? 산업단지는 아무나 살 수 없다던데 이런 얘기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산업단지 그리고 산업단지 외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까지 기다려주세요.